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오페라 하우스 얘기는 잠시 미루고 경제학의 출발점이 되는 희소성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희소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의 출발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scarcity인데요. 이것은 사실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즉, 희소하다는 말은 무엇에 대해서 희소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화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재화가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급은 적은데, 말하자면 그 인간의 수요, 그 다음에 어떤 필요, 또 소유욕, 이런 것들이 생산된 재화보다 훨씬 크다면 재화가 희소하겠죠. 그러니까 이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화가 절대량이 희소한지 아닌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자원이나 재화는 그것이 굉장히 적더라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거나 수요하지 않으면 남아 버리게 되니까 희소성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거는 재화가 아주 많이 생산이 되거나 물질이 풍부해도 또 사람들이 계속 원하거나 더 욕구가 커지면 물질이 생산이 많이 돼도 희소성은 유지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령 지구를 생각하면 지구가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죠. 근데 물론 뭐 앞으로 과학이 발전해서 뭐 화성이나 뭐 어디 태양계에서 어떤 물질을 갖고 온다라고 하면 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처한 자연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물질이 제한적인데, 그거를 수요하거나 소유하거나 소비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무지하게 크다라고 하면 희소성의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 희소성이 없는 사회, 그러한 상태에서는 경제학자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희소성의 문제를 연구하거나 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뭐 가령 천국 같은 데가 뭐 그런 곳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곳에서는 경제학자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러한 희소성의 문제가 있을 때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어떤 원칙에 따라서 생산할 것인가? 왜? 다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하고 수요하는 것부터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생산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재화를 다른 재화보다 먼저 생산할 것인가, 이건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경제학자들은 사회적 후생함수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주 민주적인 경제 체제에서는 사람들이 빵을 원하면, 기본적으로 의식주 같은 빵을 원하면 빵부터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상한 독재 체제의 국가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빵보다 혹은 청바지를 만드는 것보다 무기를 먼저 만들자, 이런 나라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그 나라의 경제 체제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로 했으면 그 재화를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 가장 주어진 혹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즉, 최소 비용을 가지고 최대 생산을 가져오는 그러한 그 경제 원칙. 그걸 우리가 보통 효율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그 방식이 될 것인가.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경제학자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아주 협의로 말하자면 어떤 학문이냐 하면 재화의 효율적인 생산, 즉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재화의 생산을 늘릴 수 있는가. 이러한 그 효율적 배분에 관한 연구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나 혹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희소하지 않은 그 재화를 꼭 재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그 어떤 리소스를 말하면 공기와 물 같은 거를 우선 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free good, 자유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를 소비하는데 이 비용을 전혀 들일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뭐 비용을 들이지는 않지만 그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물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전에는 물을 자유롭게 비용을 안 들이고 먹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보통 생수를 사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그만큼 약간 이제 희소한 자원이 들어가고 있고 공기도 곧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페리에나 무슨 에비앙을 사 먹듯이 이제 공기도 어떤 캔에 담아서 어디 뭐 록키 마운틴에서 온 신선한 공기라든가 뭐 알프스에서 뭐 가져온 공기라든가 이래서 뭐 한 뭐 10분에 얼마씩 뭐 받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뭐 그러한 극단적인 예를 제외하더라도 하나 좋은 예가 소금과 같은 재화를 들 수 있는데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옛날에는 굉장히 희소한 재화였습니다. 아주 희소성이 큰 그리고 아주 그 가치가 있는 재화였죠. 그 예전에는 이 화폐 대신에 통용되는 그러한 일종의 화폐 역할도 했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패하거나 변하지 않고 운반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 화폐와 같은 용도로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이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냉장고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소금의 효용성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희소한 재화였죠. 가령 도시 이름 중에 가령 이 오스트리아의 그 모차르트의 그 고향인 잘츠부르크 같은 도시는 이름 자체가 잘츠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고 무르크는 그 도시 혹은 성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소금성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지역은 옛날에 바다 밑에 있다가 융계한 지역이어서 이 암염이 많이 채굴이 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소금이 굉장히 희소한 재화였으나 최근에는 냉장고도 있고 또 요새처럼 그 건강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에는 소금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하니까 소금 섭취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가령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뭐 많이들 드는 거가 과일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든가 또 뭐 배추값이 올랐다. 그래서 뭐 물가가 오른다. 식료비가 오른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소금값이 올라서 뭐 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는 아마 들어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굉장히 귀한 희소했지만 지금은 그 희소성이 거의 사라진 그런 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소성은 시대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 또 이 기본적인 제한된 물질과 또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희소성은 경제 생활을 계속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어떤 숙명 같은 그런 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학자는
이러한 희소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경제의 이론을 이제 구현해 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이 인물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경제학자는 아마 풍요로운 세상이나 혹은 뭐 천국과 같이 뭐 그런 시소성의 문제가 안 되는 데서는 아마 17억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뭐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AI와 같은 그러한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해서 그러한 자원의 효율적인 문제라든지 생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경제학자는 역시 또 실업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뭐 그런 염려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경제학자도 실직의 위험에 처할 그런 직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아마 어떤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